아이들은 태어나서 내가 잠자는 거, 먹는 거, 감각에 민감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부모한테 신호를 보내요.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놓치는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명리학은요, 그냥 생년월일시만 갖고 하니까 거기를 보면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 성격, 특성, 적성이 다 나오니까 이게 그 틈을 메꿀 수가 있겠구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과 그 편견, 선입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알자는 거죠. 그럼 뭘 알자냐? 자녀들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자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막 화를 내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는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사주에 물과 불이 이렇게 해서 맨날 천둥 번개 치니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맨날 지진이 일어나는 집에 살거든요. 그럼 내가 좀 화를 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 씁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스스로 나를 알아야죠. 근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거는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나는 누구이고 상대는 누구인가 그거인데 제가 저를 아는데 도움이 된 게 명리학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정신과와 심리학으로 나를 알아가는 데는 어떤 제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과나 심리학에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심층 심리 검사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 검사를 하는 이제 임상심리학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나의 뒷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대신 장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게 뭐예요? 내가 했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명리휴가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정신과적으로 물론 소아정신과에서는 이제 태어나서 아이들의 어떤 기질, 민감함을 알아보는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의 제일 중요한 인지기능 검사, 쉽게 얘기하면 IQ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적성 검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무리 낮춰져 봐도 초등학교 1학년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6살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그 사이에서 망가지고 아이는 원치 않는데 발레도 배우러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되니까 이미 문제가 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서 내가 잠자는 거, 먹는 거, 감각에 민감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부모한테 신호를 보내요.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놓치는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명리학은요, 그냥 생년월일시만 갖고 하니까 거기를 보면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 성격, 특성, 적성이 다 나오니까 이게 그 틈을 메꿀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한 건데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사주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말하는 겁니다. 4가지 기둥. 그 팔자라는 건 뭐냐면 나의 해, 월, 일, 시로 인해서 형성된 그 공간의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를 팔자로 바꾸는데 천문학이 들어가는 거고 자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이게 물리학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을 보는데 이게 양자 역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하니까 나에 대해서 입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명리학의 단점은 현재 이 시점에 그 사람의 심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컴퓨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명리인데 이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지 마이크가 지금 깨졌는지 그거는 명리로는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의학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항상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으로 나를 아는 것은 나라는 집의 설계 도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 도면을 보면
어느 방의 크기가 어떻고 거기에 전기 콘센트가 있고 뭔지 다 알잖아요. 명리학으로 나를 아는 것은 내 집의 입체 도면을 보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니까 나나 상대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거가요. 어떤 분은 정신과적인 분석하고 명리학적인 분석이 같은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통제적이고 그래서 왔는데 명리학으로 보니까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분이에요. 얘기를 나눠봤더니 사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부모님이 하도 엄격하게 그거 하니까 자기는 자기의 그런 특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부모가 나와 자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자는 것인데, 그 MBTI로 잘 알려진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도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부모가 너 이렇게 해 결정을 강요하고 너무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면서 경험을 제한하면은 아이는 제대로 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그 부모님의 이제 유형 몇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으니까 그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주 팔자를 구성하는 오행은 22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8개밖에는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만족인 것입니다. 이 한자 만족이 물이 발목까지 차는 것이 만족인 거거든요. 이 목까지 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안본지족이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도 8개고 저도 8개고 선생님들도 8개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8개는 보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지만 맨날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공부는 잘하지만 얼굴은 아니야, 키는 아니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부모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람인지, 내가 너무 야망이 커서 내 아이를 막 몰아붙이는 건지, 내가 충동적인지, 그 다음에 내 아이는 예민한지,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쿨한지, 그것을 알고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아이는요, 어린 시절에는 전적으로 부모한테 의지해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얼어 죽죠. 사춘기가 되면 해준 건 뭐 있어? 반항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청년기에는요, 아예 부모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기의 그 자녀들한테는요, 연락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연락합니다. 전화해봐요. 아, 왜? 아, 바빠. 이러잖아요.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에 자기를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가 파도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자기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는 정말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심리 실험인데, 원숭이한테 엄마 2마리의 엄마를 줬어요. 한 엄마는 젖이 안 나오는데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한 엄마는 젖은 나오는데 철사로 만든 엄마예요. 이 원숭이가 어디에 가 있느냐? 젖은 안 나오는데 이 따뜻한 엄마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배고프면 그때 가서 젖 먹고 바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낳는 게 이게 큰 스트레스고 트라우마죠.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10개월 동안 부모님 그 엄마 자궁에서, 거기에서는 내가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화장실을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온도도 다 맞춰줘요. 그랬는데 딱 태어나니까 어머, 그때부터 내가 숨을 쉬어야 돼, 소변도 내가 가야 돼. 아무리 부모가 해줘도 어머 이거 춥구더. 그러니까 애들은 우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정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어머, 내가 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달려와서 나를 젖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시는구나.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건강한 자긍심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족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건강한 자긍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성취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펠링 같은 거 저기 지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난리잖아요. 발음만 틀려도 뭐 해도. 그리고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애들 밉죠. 미운 2살, 미운 5살, 미운 7살이지만 사실은 정신과적으로는요,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이들은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조금만 젓가락질하면 자기가 먹겠다 그러죠. 조금만 걸으려면 가려고 하죠. 그것을 잘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가, 아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하려는 아이와 막으려는 부모 사이, 이게 싸움인 것입니다. 아이가 커봐요. 핸드폰, 게임, 인터넷, 친구, 수면, 얼마나 그 타협과 협상이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타협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한번 믿음이 깨지면은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원리 원칙을 지키시는 부모님들은요, 자, 학원 갔다 왔지? 화장실 가서 손 씻어.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꼭 샤워해. 그럼 아이는 너무 피곤하니까 엄마 그냥 내일 학교 가기 전에 샤워하면 안 될까요? 그럼 되잖아요. 뭐 그냥 학교 가기 전에만 하면 되는데 안 돼.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목욕탕에는 집어넣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행으로 하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녀를 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불을 떼려면은 나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불을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은 그 땅을 기름지게 해서 땅에다가 불을 지피잖아요. 화의 오행이 토의 오행을 생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광물이 나오죠. 광물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오행의 생애 관계인데, 그리고 극의 관계는 뭐냐면 금이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물이 불을 끄죠. 그 다음에 땅이 물을 막죠. 그 다음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게 이제 극의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정신의학하고 정말 접목이 되는구나 싶은 게, 정신과적으로 부모 역할 중에서 제일 나쁜 게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과잉보호의 심리는 뭐냐면 정신과적으로는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해줌으로써 아이를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심리인데, 그 비슷한 것이 명리학의 모자멸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자녀를 망친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거나 떠내려가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적절한 가지치기가 필요한데 지나치게 톱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잘려나가죠.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 필요하지만 나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적절한 오행의 균형과 조화가 결국은 부모 역할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요즘 현대 뇌과학에서 뇌 안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즐거움의 센터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때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도파민이 나오면은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뿌듯한 감정,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생존과 연결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가 이 즐거움의 센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즐거움의 센터에서 진짜 도파민이 나오게 하려면은요, 아이들한테 스스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엄마, 아버지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열정과 능력에 불을 지펴줘야 되는데
너무 나무를 많이 떼면은 불이 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부모 역할인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의 알파벳에 L로 시작하는 거 4L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에요. love.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공부 잘해서 말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의 수용인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상담해 보면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계선 인정하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막 위험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리미트예요. 금인 겁니다. 적절한 통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분이 그 은퇴를 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농장을 만드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작나무를 좋아해서 정말 아름다운 자작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문제는 아름다운 나무일수록 먼저 죽더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름다운 나무라는 건 숲속에서 자기가 막 한 건데 그 나무를 좁은 공간에다가 옹기종기 심었으니까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즉 아이가 커나가기도 전에 그냥 부모가 과잉보호하고 간섭하고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저는 이제 loose integr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절한 통합관계, 마지막이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let them go. 결국은 아이는 자기만의 세상을 갖도록 떠나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포회를 할 수 있냐. 저도 이게 살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 너그러워야 돼요. 그냥 애들 하는 실수 한눈 감고 넘어가고, 하지만 지혜로워야 되겠죠.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1등 못하면 얘 의대 못 가요, 얘 법대 못 가요 하고 몰아붙이니까 요즘에는 정말 3살 때 불행하면 8살까지 불행하잖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가 지역에 자녀 교육에 대한 궤가 있어요. 근데 그 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만 자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가리킬 수가 있고 자녀도 부모한테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가 어떤 때는 정말 제가 피곤하면은 저리가 시끄러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했다면은 사과하시면 돼요. 근데 부모의 자존심에 절대 사과 못하죠. 근데 아이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왜 우리 보고만 사과하라 그러지 왜 부모님은 사과 안 하세요? 아이들이 이것을 바래요. 자녀도 부모가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맨날 와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비난해서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러다가 쭉 상담을 끝내면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기만을 바랬지 내가 부모님을 칭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가 이쁘게 꾸미고 나가시니까 엄마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니까 아버지 오늘 너무 애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왜 나는 부모한테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나는 줄 생각을 못 했는가. 그래서 제가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공기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지만 우리의 신체는 그렇지만 마음은 무엇을 먹느냐? 2가지를 먹습니다. 신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누가 정신과적으로 건강하냐 아니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는 자율성이 자라고 그때 건강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인데 부모도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자녀도 부모가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서로 영원히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제 강의의 주제인 부모와 자녀가 가장 좋은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